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셀토크입니다. 마셀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학교 처음 이제 본격적인 수업을 했을 날인데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싸였기 때문에 맨 뒷자리 구석에서 핸드폰만 만작거리다가, 핸드폰 만작거린 건 또 좀 최근 이야기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미니게임 천국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조용히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재밌게 친구들 만나고 친구들 사귀고 또 마음에 드는 애들 한번 이렇게 쓱 훑어보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스터고 3월의 첫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재밌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절 도와주는 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네,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돌아온 탕아 토티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마셀토크 불참하셨는데 제 일주일간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뭐 별일은 아니고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제 일하는데도 좀 지장이 있을 정도로 좀 정신 못 차리고 있었을 때라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쉬었는데 이번 주에 어떻게 재충전을 일주일 동안 잘 하고 돌아와가지고요. 오늘 한번 지난주 못한 목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가 남다르신데, 일주일 쉬면은 원래 다음 주에는 좋은 활약 보여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호날두도 최근에 에이바르전 일주일 쉬었는데 나폴리전에서 한 5골 넣겠죠? 근데 안 그런 선수들도 있던데. 누가? 쌀건님이 잘 아실 걸로.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은 한 주 쉬고 나오면은 다들 폭발하더라고요. 라모스, 하메스 이런 친구들 얼마나 잘합니까? 제가 그 선수를 매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만에 돌아오신 토티님과 함께하는 마셀토크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나요? 네, 저희가 주제를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 주는 그냥 가볍게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현황 그리고 그 향후를 이렇게 짚어보는 형태로 좀 프리토크, 자유로운 형식으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최근에 레알 마드리드 참 굴곡이 많았어요. 뭐 졌다가 이겼다가 비겼다가 뭐 이렇게 승무패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지난주 방송이 나가고 나서 그 사이에 레알 마드리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스팔마스전도 있었고 주말에 에이바르전도 있었는데, 쌀걸님은 2경기 다 보셨죠? 저야 뭐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보긴 봤죠. 네, 주중 경기 라스팔마스전이랑 주말 에이바르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어떻게 봤냐 그러면 당연히 TV로 봤는데, 이게 에이바르전은 평소에 중계 자주 해주던 S모 TV 1 채널에서 안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봐야 했어요. 원래 TV로 딱 보면서 편하게 경기 입력 탁탁탁, 뭐 경기 시작, 옐로 카드 이런 거 빠르게 딱딱딱 하는 게 나름의 그런 자부심이었는데, 경기가 TV에서 안 하니까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담으로 S모 스포츠 방송이 라리가 방송을 SK 브로드 어쩌고 그쪽으로 돌려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뭐 유료 채널로 보셔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TV도 해당돼요 이제. 이 미친 거지 그게. 왜 그런 짓을 했지? 무슨 생각으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라스팔마스전이 스포티브로 보는 마지막 레알 마드리드 라리가 경기였는데, 우리 옛 친구 헤세한테 고생을 많이 하면서 승리를 못했네요. 라스팔마스전 비겼는데 그 경기 내용이나 전체적인 좀 관망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 자주 못 나온 크로스, 이스코, 모라타가 나온 경기라서 뭐 안 그래도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경기였죠. 경기를 기대해서 봤는데 경기력은 정말 안 좋았다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안 좋았던 점을 먼저 이야기하자면은, 일단 수비가 개판이었고, 특히 포백 앞에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다는, 카세미로가 그날 휴식이었죠. 카세미로가 결장한 공백을 크로스와 코버치치가 전혀 메우질 못했어요. 그래서 램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카세미로가 있어서 팀의 빌드업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 팀은 공격적인 팀이니까 카세미로를 제외하고 하메스나 이스코를 선발로 써보자, 이런 의견이 많았는데, 이 경기를 제가 직접 보니까 지단이 카세미로를 안 빼는 이유가 있구나. 이 팀은 지금 카세미로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으면은 포백 보호를 전혀 못하는 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압박이나 순수 수비력
다 안 되니까 뭐 아까 해세 이야기도 했지만은 해세나 1선과 2선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뭐 보아탱, 호나탄 비에라 이런 선수들이 신나가지고 어떻게 이런 홈에서 이런 경기를 보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수비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고, 그나마 좋았던 점이라면 이스코가 만드는 플레이가 어떻게든 선제 득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더 이상 이스코가 빛나진 못했다. 라스팔마스의 끼성 말리고 로케메사나 비센트 고메즈 이런 선수들한테 계속 압박 당하는데 이 압박을 분담해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스코가 계속 측면으로 빠지고 혼자서 뭐 드리블을 어떻게 해보려다가 뺏기고 호날두나 모라타가 빌드업에 도움을 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답답한 양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 가레스 베일의 퇴장까지 겹치면서 레알 마드리드 경기가 뭐 완전히 무너졌죠. 그나마 후반전에 하메스 왼발 로또를 노린 크로스 전술이 그나마 빛을 보면서 패배를 막긴 했는데, 이러한 로또성 축구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막 짜릿하지만은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단 감독이 더 많은 트로피를 레알 마드리드에서 얻기 위해서는 이 현재 나오고 있는 카세미르의 유무 자체에서 나오는 빌드업과 수비력, 이 괴리를 어떻게 채우냐, 그리고 이스코나 하메스가 출전할 경우에 이런 빌드업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는 에이바르전에 한번 나왔죠. 베일과 호날두 둘 다 없으니까 많이 뛰는 바스케스, 아센시오 이런 선수들이 측면에 나오면서 압박도 잘해주고 빌드업도 짜임새 있게 잘 하메스 중심으로 몰아주고 하니까 벤제마도 펄펄 날고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단 감독은 이 BBC라는 전술이 결함을 보인다면은 무조건 BBC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 상대팀에 맞춰서 BBC의 역할을 바꾸거나 BBC의 조합을 바꾸는 이런 연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앞서서도 사이원님이 라스팔마스전 이야기해 주셨지만 라스팔마스전은 저는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이 경기에 뭐 선수 개개인의 퍼포먼스라던가 전술적인 의의 그런 거를 찾아볼 수 없을 뿐더러 우리 크게 의미를 부여할 그런 경기도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에 저는 제 의견은 좀 패스를 하고 싶고, 그래서 에이바르전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지단 감독이 이제 부임한 지 이제 1년 차예요. 작년 겨울에 왔으니까 이제 딱 1년이 됐는데, 지난 1년 동안 나는 이런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걸 보여준 경기가 몇 차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에이바르전도 그 중 하나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다 만족스러웠어요. 뭐 압박의 강도라든가 중원에서 공격진까지 실질적으로 팀의 공격을 쥐고 흔드는, 주도하는 선수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도를 부여하면서도 그 자유도 안에 질서 있는 간격 배분, 위치 조정 이런 것들이 잘 컨트롤이 된 경기였다고 봤고, 그래서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그런 경기가 됐는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앞서서도 말했지만 지난 1년 동안 그런 아주 전술적으로 청사진을 보여준 경기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게 그냥 90분 반짝 하고 그치는 경우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에이바르전은 사실 상대 전력이 많이 떨어지는 면도 분명히 우리에게 아주 큰 어드밴티지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 이번 비단 에이바르전 우리가 아주 그 두 경기 연달아 승점을 놓치면서 3연 초과에 빠진 이런 상황에서 반등이 절실했던 이런 상황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런 경기를 좀 나와줘야 할 텐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좀 잘 해줬으면 하는 바람과 동시에 좀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저는. 그래서 에이바르전은 잘했지만 앞으로도 좀 이런 경기를 계속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선두 자리도 어쨌든 지금 한 경기 덜 하긴 했지만 바르셀로나한테 내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남은 그 대회들에서 최대한 우승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역시 핵심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좀 정신 차렸다 이런 의견도 있던데, 사실 멤버가 호날두가 있건 없건 레알 마드리드 아니겠습니까? 호날두가 없어도 이길 줄 알아야죠. 대승할 줄 알아야죠. 그 때문에 전 에이바르전 나름 의미 있던 경기라 생각하고, 벤치 멤버들이 힘내야 지단 감독 입장에서도 전술적 조합 가짓수가 늘어나는 거고, 주전 선수들이 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건전한 주전 경쟁을 통해서 기존의 선수들도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는 거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경기들 이렇게 쭉 이야기해봤고, 그러면 바로 우리 목전에 다가온 그런 경기죠. 나폴리와의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간단하게 좀 프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 지난 2주 동안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든 게, 우리가 과거에 샬케 원정 가서 크게 이기고 홈으로 돌아왔다가 방심하고 그 경기 좀 졸전해가지고 졌나요? 그때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쌀건님도 그 경기 기억나시죠?
홈에서 다 질 뻔했던 경기 어떻게 카시아스가 그 퇴물 골키퍼가 운 좋게 중거리 하나 막아가지고 걔가 누구였지? 르로이 사네였나? 그 득복 슈팅 하나 막아가지고 퇴물 골키퍼가 어떻게 하나 막아서 진출했다고. 제가 그 경기 얘기 꺼낸 이유가 딱 그 경기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냥 왠지 좀 1차전 이기고 가서 정신 해이해져가지고 그냥 밍숭맹숭하게 경기하다가 철퇴 한 방 얻어맞고 부랴부랴 이게 만회 노리다가 어떻게 진출은 하긴 했지만 좀 그런 양상으로 왠지 좀 이번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걱정이 드는데요. 쌀가루님 어떠세요? 설마 그 라리가에서 죽다 살아난 팀이 그 일주일도 안 돼서 3일 만에 또 정신이 해이해지진 않겠죠? 정신무장 잘 했을 거라 믿어야죠. 저 뭐 정신무장만 잘 돼 있다면은 전술적으로 레알 마드리드가 밀릴 리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축 선수인 호날두가 쉬었고 베일도 본의 아니게 쉬었기 때문에 제 챔스 판타지 득점을 위해서 호날두가 5골 넣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경기 대강 그 라인업은 윤곽이 잡히죠. 그 제가 오늘자 그 아침에 보도 보니까 호날두가 이 경기는 나올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 뭐 파란 자리에는 뭐 페페가 나오겠죠. 그리고 뭐 마르셀로, 카르발, 그 휴식 취한 선수도 다 나올 거고 그 중원이 가장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쌀가루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레알은 나오던 대로 크로스, 카세미르, 모드리치 나올 것 같고 나폴리는 이제 D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줄 것 같긴 해요. 일단 함식은 핵심이니까 빼지 않을 것 같고 함식에 조르지뉴에 최근에 그 코바치치와 함께 유망주 라인 하고 있는 마르코 로그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기술적인 미드필더를 두면서 어떻게든 다득점을 노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꼭대기는 똑같이 메르센스. 메르텐스가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나올 거라 보는데 사실 저는 제로톱으로는 카세미르를 못 두를 거라 보거든요.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공략을 하려면은 카세미르가 없는 양측면 수비 안 하는 BBC와 양측면 사이의 그 공간, 마르셀로의 앞과 카르발의 앞 공간, 그 공간을 농락하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나폴리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선수, 그러니까 요주의 선수 한 명 꼽아주신다면? 저는 뭐 1차전에도 득점했던 로렌초 인시네 선수가 그나마 나폴리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그 카세미르가 없는 그 측면 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선수라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시네가 맹활약 한다면 최근 컨디션이 좋지 않은 라모스와 나바스가 쌍으로 개그쇼를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안 좋은 예상도 한번 해봤습니다. 카에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메랑. 우리에게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죠. 부메랑. 카이온이 중거리 능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가지고 원래 침투로 득점을 노릴 거라 보는데 그래도 침투 정도는 라모스가 막을 수 있을 거라 봐요. 오히려 그 1.5선에서 상대 수비지를 흔드는 플레이, 그러니까 인신에가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가 더 위협적이지 오프사이드 라인을 뚫거나 상대 수비수와의 몸싸움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는 그나마 라모스가 힘은 좋기 때문에 막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카에온이 저는 이렇게 1차전에도 보면 그 배우 침투나 오프 더 볼 뒤로 이제 침투하는 그런 거는 여전히 날카롭고 그리고 또 이번 시즌 나폴리에서 골 감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괜찮아서 어떻게 할까 좀 경계하면서 봤는데 위협적이긴 했는데 마무리에 좀 세밀함이 떨어진다든가 하는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근데 이 경기는 또 홈이라서 모르죠. 그리고 부메랑 하니까 제가 또 떠오른 건데 최근에 그 라스팔마스전 쌀가루님도 앞서서 그 헤세 이야기 해주셨는데 저는 그 경기 보면서 그 헤세 플레이 보면 상당히 의아했던 게 원래 헤세 같은 경우 원래 헤세였다면 득점을 하고도 남았을 그런 찬스 상황에서 이거 그냥 제 그냥 망상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전혀 근거 없어요. 그 마무리 슈팅 할 때 보면 그 슈팅 코스가 다 그러니까 나바스가 잘 막은 것도 있는데 좀 일부러 좀 막을 수 있는 코스로 좀 찼다는 그냥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경기 때 보면 그 좌우에서 계속 박스 안으로 진입하면서 그 본인이 잘하는 접고 때리는 양발로 그런 슈팅 찬스 계속 나왔는데 그거를 마무리를 못 짓는 거 보고 상당히 의아했고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라스팔마스 임대 가서 골 못 넣다가 이번 주말에 또 기다렸다는 듯이 멀티골 이렇게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봤는데 언급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가 만약에 바르셀로나한테 2점 차로 뒤져서 우승을 못하면은 베일이 투장장에서 못한 거고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1점 더 많이 승점으로 우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헤세의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을 한 이유가 그 경기 앞서서 헤세가 그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아직 레알 마드리드에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골을 넣어도 자기는 셀러브레이션 안 할 거고 아직 그 자기 친정팀에 대한 좀 그런 마음에 좀 그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경기에서 보니까 끝끝내 한 골을 못 넣고 끝내더라고요. 역시 좀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사람들이 이제 고향 좋은 걸 알죠. 레세는 별로 고생 안 한 선수 아닌가요? 그냥 계속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있다가. 아 그래도 다리 한번 날아갔었으니. 십자인대 다친 사람 제가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레넘칠 요즘 노일리 닉네임 쓰시는 분이 있는데 다리에 막 뭘 막 박았어. 징그러 죽겠어 막. 그 하고 버스에 지 다리를 막 들어가지고 막 타고 막 그러는데 너무 안쓰러운 거야. 그래서 십자인대 다친 사람은 참 욕도 못 하겠고. 네. 그래서 챔스 우리 팀 챔스 이야기 해봤는데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사이원님께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지난 1차전 때도 저희가 맞설 때 사이원님이 살짝 그때 언지를 하셨는데 포르투가 이번에 유벤투스 상대로 이변 일으킬 수 있을 거다 하시면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셨어요. 근데 보란듯이 패를 했는데 어떻게 사이원님 좀 변을 좀 듣고 싶은데 그 텔레스가 너무 일찍 퇴장당했어요. 그걸로 모든 플랜이 다 물거품이 됐어. 텔레스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수비 전술 다 뜯어고치고 공격도 못하고 한 명 적은 포르투가 유벤투스 상대로 두 골밖에 안 먹힌 것만 해도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사이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번 챔피언스리그 주간에 우리 경기 또 포르투 경기 말고 좀 눈길이 가는 경기 혹시 있으세요? 글쎄요, 다 뭐 기대했던 파리 바르샤도 너무 싱겁게 끝나버려가지고 그냥 뭐 바르셀로나 망하는 거 구경하려면은 파리 바르샤가 좋긴 하겠지만은 뭐 축구 팬으로서의 순수한 흥미 자체는 안 가는 게 사실이고 그나마 좀 박빙일 것 같은 거는 뭐 벤피카 도르트문트. 그 1차전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이변이다 싶은 결과가 나왔잖아. 이변까지는 아닌가요? 저는 뭐 벤피카가 잘하는 팀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부상들이 많고 좀 이제 과거와 같은 힘이 안 나는 도르트문트가 벤피카에게 당할 줄은 감이 오긴 했었습니다. 뭐 어떻게 이거 2차전에서도 좀 박빙의 승부를 예상하시나요? 박빙이 승부 예상하고 골도 좀 날 것 같아요. 한 2대1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이기지 않을까. 도르트문트 로이스가 한 달 부상 끊어가지고 못 나온다고 하던데. 좀 뭐 개체 로이스 2선에서 만들어질 선수가 좀 없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칭찬하지 마다 않는 그 오스만 덴벨레 이 선수에게 많은 부담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큰 대회에서 탈락이 걸린 경기에 이런 어려운 선수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지만 저는 도르트문트가 두 골 넣었지만 벤피카가 원정골을 넣어서 벤피카가 진출한다는 예상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경기를 쭉 보니까 대부분 다 그 승패가 명확히 갈린 경기들이어가지고 우리 경기 포함해서 뭐 바이에른 대 아스날, 뭐 파리 생제르맹 대 바르셀로나 다 그렇고 오히려 다음 주 경기 보면 좀 흥미로울 만한 그런 경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1차전이 굉장히 그 난타전 명승부였어요. 맨체스터 시티 대 모나코. 이게 모나코 홈에서 이번에 하는데 그 자르딤이라고 하는 그 수장과 그 아래 유치원생들, 어린 유망주들의 저력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1차전이었기 때문에 2차전에서도 어떻게 좀 그런 화끈한 화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좀 관심이 많이 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축구계를 아주 뒤흔들었던 사건이 있었죠. 기적 같은 우승을 선사한 라니에리 감독을 경질한 레스터와 세비야 경기. 이 경기도 어제 좀 그 경질 버프를 등에 업은 레스터가 홈에서 역전극을 낼 수 있을지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사이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세비야야 유명한 강팀이고 레스터는 감독 교체하면서 이제 새로운 바람을 타고자 하는 팀인데 아무래도 세비야가 공격적이지만은 수비에도 좀 문제를 드러내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레스터가 득점 기회가 없진 않을 것 같아요.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바디 같은 선수라면은 그 골을 넣어줘야 하고 그래야만 레스터가 희망이 있을 거라 봐서 얼마나 레스터가 선제골을 빨리 넣어서 기세를 타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렇게 오늘 그냥 자유롭게 자유주제로 한번 떠들어 봤고요. 오늘 들으시는 분들도 일단 나폴리전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게 저희가 아마 오늘 거 나가면은 몇 시간 뒤에 경기라서 딱히 예상이랄 것도 없지 않나 싶은데, 경기 전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 예상, 그리고 뒤에 다시는 분들은 뭐 경기 감상이나 소감, 뭐 평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챔스 우리 경기 말고도 좀 관심 가는 경기들, 팀들 이야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토론을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스터토크 댓글 읽을 시간인데요. 지난해에는 현직 축구 분석 업체에서 일하고 계시는 백헌님을 모셔서 진솔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댓글 먼저 읽어볼게요. 마연님께서 백헌님 흥미로운 일을 하시네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SNS를 하지 않아서 죄송하고 다음에 정모 열리면은 꼭 참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힘이 되는 댓글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로야리님께서 대한민국 축구 발전에 기여하시는 모든 분들 항상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라고 백헌님에게 힘을 실어주셨고, 그리고 라데토님께서 백헌님 아이디도 정지당하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다. 백헌님 노력에 호응해서 SNS 흥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전히 이스코가 템포가 늦는 느낌이라서 자기는 마음에 안 든다라고 라데토마스님께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라로님께서 백헌님께서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 레알 마드리드 분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팀 분석 라로님 기대하겠다고 말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평소에 궁금하던 내용이기 때문에 백헌님 이야기 정말 재밌게 잘 들으셨다고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전부 감사드립니다. 네, 마스터토크 이번에는 최근 레알 마드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프리토크 시간이었는데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과 만약에 2차전 돌파하면 다가올 8강,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 승점차가 거의 없는 셈이죠. 지금은 한 경기 덜 치러서 오히려 바르셀로나에 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바르셀로나의 승부를 앞두는 운명의 3월이니 정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언제나와 같이 지난 한 달 2월달 평균을 알아보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이니 여러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3월이 1월보다 더 시작의 달 같은 느낌이 들죠. 학교도 처음 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17년 3월 1, 2월 너무 놀아서 나 망했다 이렇게 너무 일찍 포기하지 마시고 3월부터 다시 또 노력하셔서 좋은 한 해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어로 마지막 인사. 사요나라. 스페인어. 뭐야? 스페인어로? 아디오스. 아디오스야. 아디오스.